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과목은 활용입니다. 약용식물의 활용인데 여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한의학이나 한약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개론 쪽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약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인체의 구조라든지 또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말하자면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 자체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선 가장 먼저 한의학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되어 나왔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업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학과 철학의 그 개념이 서로 이해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장 한방의 이해해가지고 한방적 사고의 기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은 우리가 어떤 이런 신롱본초경이라는 이런 최초의 한방 기본서적을 통해서 몇천 년을 두고 발전을 돼 나온 학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책에 보면 복희다, 황제다, 신롱, 요순 같은 이런 이름을 많이 빌려서 한방서적에 명칭을 적었던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황제나 신롱이나 요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후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신롱본초경이라는 명칭을 쓰고 황제의 내경이라는 이런 책 이름을 만들었나 하면 우리가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 책을 저술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호응과 신뢰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비록 전설적인 이름이지만은 신롱이 가지고 있는 전설은 모든 상업이나 농업을 전부 백성들의 지도하고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고 황제 역시 황제라는 이름은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빌려서 책을 만들어냄으로써 백성들의 인식이 이런 분이 지은 책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 따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내경과 신롱본초경은 한방의 아주 기본서입니다. 지금도 황제의 내경은 대단히 한방에서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서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서적이고 신롱본초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의학이 발전되어 나와가지고 현재 이르는 동안에 모든 한의학의 기초학문은 신롱본초경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왔고 정보되어 나왔습니다. 어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고 보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초학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나 신롱이 직접 집필했다는 기록은 없고 전설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방을 공부함에 있어서 한방과 한방을 한대에 묶어 동양의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자를 써서 한방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한방과 한방을 같이 묶어서 동양의학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원래 이 한방은 중국에서 하는 그 중의학 한방을 한방으로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 글자를 따와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한의학이 1952년도에 우리가 한의사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가 생기고 그 뒤에 많은 한의학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나옴으로써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뭐 크게 손색 없는 한의학 종주국 역할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의 이 주된 그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한자를 써서 한방을 씁니다. 지금 동양의학 대전이라든지 각 매스컴에 보면 주로 쓸 때 한자로 쓸 때 이 우리 한국의 한방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의학이라고 한다. 그럼 뭐 동양의학이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동양의학에 대한 천연요법이라든지 자연의학을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 개론에서 일부 이 본초학의 발전된 과정들을 훑어보았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 이제 기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일부 나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본격적인 한방 이론과 기술을 갖추게 되고 장중경이 상할론을 저술함으로써 임상의학의 발전적인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활명입니까? 예. 활명이구나. 예. 또 송나라 시대에 오면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송나라 시대다 검은 시대다 이러면 시대적인 개념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송나라 시대에 오면 한방의 대중화가 처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이래 되어 있고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한방의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럴 때 음양오행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부터 한방의 체계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근본 시대에 오면 이 한방이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해가지고 많은 부족이 희생을 당하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럴 때 이 사인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유화관 장자와 이동원 주당제 같은 이런 아주 상할론의 뭐 열병이나 온병에 굉장히 이 많은 연구를 한 이런 네 사람의 그 이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근본 사대가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오면 온병학이라는 새로운 한방의 한 분야가 개척된다. 그 열성 전염병을 포함한 급성 전염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질이 있었죠. 학질을 해서 어설어서 추우면서 막 한기가 들고 하는 이런 온병이라든지 급성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없어진 지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단한 연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한의학은 이렇게 발전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에 우리가 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평원왕 3년에 중국에 사는 오나라 지총이라는 사람이 약 164권의 어선왕 약도 이런 책을 가지고 일본으로 기화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 들려가지고 약 20권 정도 이런 책들을 남기고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황제 내경과 외경 등 있으러 내외전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고 약서로는 신롱본초경과 명의별로 명당도에는 침과 뜸에 관한 서적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시대에 우리가 백제시대는 최약사라는 관직을 두고 우리가 나라가 모든 생산되는 약재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백제 신집방이라 해서 조그마한 책이 하나 나왔고 신라 때에 내려오면 신라 법사방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약을 먹을 때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주문을 외우면서 정신을 맑게 해서 약을 먹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간단한 책자가 하나 나오고 그 당시에 노봉방 지금도 노봉방이라 해가지고 그 대추벌집이죠. 왕벌집
이거를 아직도 우리가 뜯어서 달에서 먹든지 또 술을 만들어서 먹든지 하는 이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노봉방이라는 게 나와 있었다.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는 상당히 이서 수입이 활발해집니다. 이서를 많이 수입하고 또 우리 향약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못하고 향약 본초나 향약 집성반 같은 이런 서적이 만들어져 나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향약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좀 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의학 지식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의학 이론을 정립하여 향약 집성반과 동의보감을 출판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금원사대가 아까 말했던 이동광, 주단계 등 금원사대가 이론을 수립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나온 이서들을 총괄해서 저술을 했고 이것이 중국까지 역수출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또 2013년 경남 산청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방 엑스포가 이런 우리 허준 선생의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쪽에서 연구했던 허준 선생 서베이신 유익태 선생님의 그 유적이나 기록들이 그쪽에 많이 산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근 그 군수님께서 재선에 당선이 됐는데 그 문제 당선 사례하면 한력에도 없이 그 한방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주 불티나게 다녔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낙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의보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방대하고도 내용이 확실하고 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산청이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약 위성방도 마찬가지. 고려시대에 제출한 우리 한방 처방에 있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말 18세기 말에 오면 이재마 선생이 이 체질론을 중심으로 한 그 사상의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체질에 따라 독특한 병리를 설명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을 사상론이라고 하죠.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발전하는 한방이 발전해온 방향이라든지 중국이 한방이 발전해온 방향, 여기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얘기들은 아주 그 전체적 속에서 아주 미미한 일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학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00에 100 다 알고 넘어가기는 시간적인 제약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